안녕하세요. 저 심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에 그 배터리를 교체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터리 교체 기록을 왜 해야 되고, 배터리를 교체한 다음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보제로 사용될 차량은 아우디 A7 차량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향후에 이제 그 배터리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대부분 배터리 코딩이라고 이제 일침에서 얘기를 하는데, 교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차량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배터리를 교체한 다음에 발생하는 경고등이나 아니면은 차량의 상황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비자나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정비사 대표님들이 이제 배터리 교체 기록을 왜 해야 되는지, 요즘엔 대두가 많이 되는 게, 유럽 차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고 코딩하는 항목이 다 존재를 하는데, 우선 배터리 교체 기록은 이제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체했으니 이제 전력 계산을 다시 해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위배를 많이 받는 부분이, 저 요즘에는 이제 차량에 아이들 스탑앤고라고 해서 오토 스탑 기능이 다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목적 자체가 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배터리 교체 기록은 전력 계산을 동반한 아이들 스탑앤고와 가장 연관이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 사용 용량에 따라서 우선 시동 성능이 지금 존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암전류가 지금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쉽게 생각해서 배터리 교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우선 배터리 퍼센테이지 사용 가능성을 0% 아니면은 50% 미만인 것을 교체 기록을 토대로 해서 100%로 바꿔준다는 의미로 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고, 우선 아우디 차량은 배터리를 교체하고 절차가 우선 무조건 계기판에 조향각 센서의 고장 코드를 띄우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에 탈부착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이 조향각 센서의 0점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기판에 ABS 경고등이 점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 ABS 경고등이 점등을 했을 때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진단기를 이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차량을 몇 미터 주행하게 되면 ESP 경고등은 자동으로 소등되게 됩니다.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사항으로 배터리 탈부착 후 혹은 배터리 교체 후에 우선 ABS, ESP 경고등이 점등되게 되면 몇 미터 주행을 할 때까지 이제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니 몇 미터 주행을 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를 들어서 키리스에 관련된 리모컨에 관련된 키 동기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한 다음에는 리모컨을 기반으로 해서, 잠시만요, 이제 이 락 버튼과 이 언락 버튼의 작동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윈도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토의 기능이 있는데, 오토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배터리의 탈부착을 토대로 해서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스위치를 이용한 이제 세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파워 윈도우를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한 15초 정도 이제 누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파워 윈도우를 업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위로 한 15초 정도 올리고 계시면은 파워 윈도우 초기화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는 배터리 교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ABS 경고등이 점등되는 경우 조향각 센서의 0점을 상실하기 때문에 고장 코드가 조향각 센서에 관련된 고장 코드를 띄울 것이며, 이 고장 코드에 관련된 계기판의 경고등을 지우기 위해선 몇 미터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리스의 동기화 작업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 윈도우 초기화까지 약 한 5가지의 절차가 있다라는 부분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고등이 이제 소등되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배터리 교체 기록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차량의 진단기를 연결을 하고, 제가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시동을 걸어놨는데, 전제 조건은 무조건 키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우선 키 온을 하겠습니다. 이제 키 온을 하고, 자, 진단
자, 이 상태에서 자, 브랜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진단에 들어가서 자, 아우디를 선택을 해서 자동 선택에 들어가서 차대 번호 읽어옵니다. 자,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아우디 폭스바겐은 차대 번호의 7, 8번째가 이 차량의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량 같은 경우 A6와 A7은 동일한 차종인데 A6는 하나의 세단 혹은 외건이 존재를 하고, 이제 A7은 스포츠백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뒤에가 이제 나선형으로 에어로다이나믹에 영향을 덜 받는 차라고 해서 뭐 스포츠백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차대 번호 7, 8번째 4G, 그래서 A7 4G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얘는 이제 2011년식 이상의 A7. 자, 엔진 형식 확인하는 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저희 모든 부가기능 및 차량에 관련된 시스템의 선택은 엔진 형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얘는 3.0 TDI CDUT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아우디 A7 3000cc의 디젤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배터리 교체 기록을 하기 위해선 항상 이 핫 펑션으로 들어가시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라는 항목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배터리로 들어가면, 자, 여기에 보면 19번 데이터 버스 진단 인터페이스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차종 선택에 관련된 진단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위배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 계기판은 17번, 엔진은 1번, 미션은 2번 이런 식으로 각기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A3와 A8 같은 경우 동일한 차종인데 A8이 A3보다 제어하는 컴퓨터가 많다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 여기에 보면 데이터 버스 진단 인터페이스는 19번 캔 게이트웨이를 나타내요. 게이트웨이가 말 그대로 차량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제 수신해서 차량에 관련된 시스템을 이제 계산을 하고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워줌으로써 차량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버스 정류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BMW 같은 경우는 엔진 컴퓨터에 제어를 하고, 벤츠 같은 경우는 전방 셈이라고 하는 이제 전원 분배 장치에서 제어를 하고,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예전에 61번 배터리 컨트롤이 별도로 존재를 했으나 이제 그 61번 컴퓨터가 사라지면서 이 지금 메인 어떻게 보면 버스 정류장 역할을 하는 19번 캔 게이트웨이에서 배터리 용량 제어 및 전력 제어를 합니다. 전력 분배 제어를. 그래서 항상 이렇게 19번 인터페이스로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배터리 카파시티, 말 그대로 지금 이 차량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가 92A 짜리에, 그 다음에 J12사에서 나온 배터리 시리얼 넘버가 지금 1, 2, 3, 4, 5, 6, 7, 8, 9A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전에 저는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시리얼 넘버가 약간 좀 야매틱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는 배터리에 관련된 장착되어 있는 용량,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시리얼 넘버 총 3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용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92A와 혹은 105A 용량에 따라서 차량이 인식하는 전력 계산값이 별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선택은 꼭 동일하게 지금 장착되어 있는 차량과 진단기에서 지금 말 그대로 게이트웨이에서 인식하는 용량은 꼭 동일하게 해주시고, 이제 제조사와 시리얼 넘버를 토대로 해서 우선 저희 나라에서는 뭐 J10이라든지 바르타라든지 이런 배터리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뭐 아트라스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시리얼 넘버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5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 배터리 시리얼 넘버에 대해서 정품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배터리 시리얼 넘버를 예전에는 이제 뭐 바르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 시리얼 넘버를 제공해서 등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다가 임의의 10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봤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용량,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시리얼 넘버, 이 중에 배터리 제조사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는 임의의 숫자로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을 한번 이제 눌러 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눌러서
제가 지금 장착한 배터리 용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51부터 지금 110까지 이렇게 105, 115 존재를 하는데,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교체한 배터리가 110을 한번 장착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10A에 저는 배터리를 바르타 거를 이제 장착을 했다. 우선 제가 지금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걸 이제 로켓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바르타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시리얼 넘버 10자리 자체를 제가 한번 임의로 한번 바꿔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8765431 네, 영문 하나 넣어줄게요. A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댑테이션 값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말 그대로 게이트웨이는 제가 이 소프트웨어 이제 조작을 토대로 해서 110A짜리의 배터리에 관련해서 장착된 거를 인식을 이제 하고, 이제 전력 계산 자체를 110A로 이제 전력 계산을 해서 각 부분에다가 전류 혹은 전기에 관련된 이제 분배를 실시를 할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제대로 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 진단을 토대로 해서 자, 진단 들어가서 자, CAN 게이트웨이 스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버스 진단 인터페이스로 차량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스캔을 합니다. 생각보다 고장 코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9번 클릭 후에 OK를 눌러서 이제는 진단을 토대로 한 개별 통신을 진행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브 데이터, 이제 서비스 데이터로 통신을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아까는 제가 그걸 해서 이제 110A짜리로 이제 등록이 됐고, 바르타, 생산해서 바르타로 됐고, 시리얼 넘버는 별도로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12V가 됐고, 자, 여기 배터리 충전 상태와 이런 퍼센테이지가 지금 101A, 101A가 아니고 100%로 이제 바뀌시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정의되지 않음 같은 경우는 우선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 데이터가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차종과 틀리게 필터링이 되지 않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상태 표시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분기형 배터리 충전, 이 두 개는 무시를 하시고, CAN 게이트웨이에서 배터리 충전 상태가 100%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터리 교체 기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배터리 생산회사, 배터리 크기, 이거는 이제는 뭐 교체하신 배터리에 따라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나 아니면은 정비를 하시는 실제적인 배터리를 교체하신 분이 내가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퍼센테이지가 충전 상태가 100%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배터리 교체 기록은 완료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배터리를 교체를 한 다음엔 우선 배터리 용량과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터리 교체 기록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터리 신품을 장착하게 되면 무조건 ESP 경고등이 점등이 되실 거예요. 경고등 혹은 핸들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교체 후에 몇 미터 주행하기 전까지 ESP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기 때문에, 점등되는 이유는 그 배터리에 관련된 이제 탈부착을 토대로 해서 조향각 센서에 이제 0점이 상실이 돼서 ESP 경고등이 뜨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몇 미터 주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모컨 키리스를 토대로 한 락과 언락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화, 그 다음에 파워윈도 작동 상태를 확인해서 오토, 말 그대로 풀다운, 풀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오토다운, 오토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스위치를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15초, 올라가는 쪽으로 15초를 토대로 해서 이제 리미트 학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터리 용량, 배터리 제조사,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시리얼 넘버는 임의의 숫자와 영문 조합을 토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번 진단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에, 내가 지금 등록한 배터리에 관련해서
이제 뭐 용량이라든지 제조사라든지 배터리 충전 상태가 100%로 바뀌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실 땐 아우디 차량은 19번 캔 게이트웨이에서 배터리의 전압에 관련된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이 전력 분배를 다시 한다라는 걸 꼭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제 아우디 차량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뭐 경고등이 점등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정품을 써야 되는지 유무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 생산되는 배터리 아무거나 이제 장착을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 꼭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장착되어 있는 용량과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터리 교체 기록이 필요하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생각보다 이제 작업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선 제가 얼마 전에 또 연락을 받았었는데, 원래 저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연료 필터를 교체하고 이제 공기 빼기 하는 작업, 연료 필터를 이제 탈착하게 되면은 그 속에 이제 수분과 혹은 이제 공기층으로 인해서 시동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료의 순환을 토대로 한 공기 빼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 질의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영상을 아주 짧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 교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작업 현장에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